보통 안녕하십니까 박수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박수 받을 입장은 아닌데 오늘 그 정광식 작가전 오프닝 하면서 제가 사회를 맡은 메가더스쿨의 정은상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지난번에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는데 사실 너무 격식 차려가지고 한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하고 먹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 강 대표님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한잔 하시면서 하자고 그랬더니 오히려 이게 분위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제가 보니까 아주 우리 정 작가님보다도 오히려 고참이신 작가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데 전혀 문외한 사람도 있고 수준이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래도 사회를 맡았으니까 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를 기준으로 작가님하고 좀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쓰신 이 질문지 가지고 좀 말씀도 나누고 이럴 생각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분위기를 이렇게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신 분들이거든요. 소중하신 분들이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있었죠, 그죠?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그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억수로 못생겼어요, 링컨 대통령이. 근데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와서 총을 들이대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한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쏴버리겠다고 내가 맹세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 친구 보고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허허 웃으면서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은 빨리 나를 쏴라. 당신보다 내가 더 못생겼다 그러면 난 더 이상 살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우시죠? 우습지 않죠? 우습지 않은 것도 웃으면 여러분들 건강에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고스톱 방향이고 이렇게 돌아가면 시계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면 고스톱, 이렇게 시계 방향인데 뭐 스스럼씩 그냥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실장님도 다 포함돼요. 예. 내리시고 임 실장님 일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럼 제가 좀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소개하는 분이 있나요? 자, 이대리님 소개하는 제가 굳이 여기 있는 걸 다시 말씀드려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을 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용지가 오늘 좀 적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기 전에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뭐 앉아도 되고 괜찮습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이런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는 정광식입니다. 네.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작품을 만드시면 작품을 수집하시는 분을 이제 콜렉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혹시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을 혹시 하실 게 있습니까? 작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작가로서 오히려 물어보실 게 혹시 있는지 누가 물어줬어요? 묻고 싶은 질문이 있나요? 생각 아무도 안 해보셨죠? 특별히 질문한 적은 없는데요. 작품이 가격이 오르거나 내가 더 유명하는 것을 바라면은 안 사셔도 괜찮다. 아주 적절한 대답이 제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게 돈이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걸죠? 그런 것도 뭐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이 거는 것만 한 2년 연구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너무너무 사실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단순한 방법으로 버는데도 그거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벽걸이, TV 건 거부터 온갖 거를 다 이런 걸 해봤는데 가장 쉽고 편하고 한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합판이 1cm 두께 합판이 45도로 이렇게 탁 잘려 있어요. 그걸 하나는 작품에 붙이고 하나는 벽에 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걸면 45도로 이렇게 딱 깎여 있으니까 탁 끼어 들어가서 안 빠지고 걸려 있는 그 생각을 하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뭐 공학적으로 몰라서 그런지 모르면 작품을 보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그건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을 걸게 됐습니다. 작품이 우리 작가님이 이게 돌로 하잖아요. 왜 돌인지, 왜 돌로 작업을 하셨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뭐 이렇게 조각 전공을 하면은 뭐 돌쇠, 나무,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하는데 일단 처음 제가 이제 돌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 왜 네 와이프하고 사냐 물어봤을 때는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 돌로 한 작품 하냐면 좋으니까. 네. 이 돌이란 재료가 좋아가지고 돌만 가지고 한 25년 이제 작품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할수록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재료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더 없어질 만큼 흥미진한 이 세계, 이 무게를 넘어설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어떤 점이 매력적이신가요? 어떤 점이 매력이에요? 돌이? 시간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물질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물질, 지구에 돌 아닙니까? 예? 나무든 뭐든 100년, 1000년보다 수십만 년을 가져간 이 돌을 내가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그 시간을 탐구해가는 그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다가 작은 한 인간인 내가 내 그만큼의 의지를 살짝 담아내는 거죠. 하지만 항상 이걸 원 자체를 더 존중하죠. 인간인 내가 작은 것도 느끼게 되고 또 이 우리를 바치고 있는 이 지구의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아마 꽤 오랜 동안 돌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돌에 미치셨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누가 돌도사래요. 돌도사 않지 않습니까? 네. 색깔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 돌의 원색은 약간 회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광낸다 그러죠. 이렇게 광을 내면 지금 이렇게 까맣게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광낸 원색이고 광을 안 내면은 이 바닥 같은 약간 회색입니다. 그리고 깎고 그 다음에 채색은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하면은 그 아크릴 물감은 이게 물에 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화 물감이나 이런 기름에 타고 아크릴 물감은 물에 타는데 물에 타면은 색칠하면서 이 돌에 이렇게 물감이 싹 먹어 들어가요. 아, 먹어 들어가요? 네. 오. 그러면은 이게 이게 다시 갈아내지 않는다면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죠 이게 착색 자체가. 수고하십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한 작품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 보통 이 정도면은 한 달이요. 평균 그렇다는 거죠. 네. 예. 보다시피 저거는 훨씬 더 걸려요. 왜냐면 저 건물 한 채를 다 조그만 붓으로 그리거든요. 여기 하얀 게 다 건물이거든요. 그 창문 하나 저걸 그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작품을 보통 동시에 두개 일어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작품을 하다가 제가 여기 사실 이게 잘 안 풀리면은 뒀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완성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좀 마음에 안 들게 진행되면 뒀다가 다른 작품을 하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을 소재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아까 지금 대답을 하셨고요. 돌 조각을 하기 너무 특별하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모든 작품을 혼자서 하시는지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시다가 있는지. 시다 조수는 없고요. 저희 와이프가
그 도자를 전공했습니다. 이화여대 도자학과를 나왔는데 본인 작품을 계속 하다가 집사람 이제 개인전을 3번이나 하고 했는데 제가 바빠졌어요. 어느 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사람이 저를 도와주게 됐죠. 그래서 와이프가 그립니다. 그림을 요즘. 저는 깎기만 하고 그 두 개 다를 저 혼자 저는 그때 이제 작품을 일명 그 시다 해퍼라는 것을 쓰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작품은 내가 혼자 하는 건데 와이프는 저니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부부 일심동체니까.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리다가 점점 집사람이 더 많이 이제는 그리는 걸 거의 집사람이 다 합니다. 저는 깎기만 하고. 그래서 사실 깎는 거를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이만한 큰 그라인더로 이렇게 깎는데 그걸 깎으면 이 손이 떨려요. 그날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도 떨려가지고. 네, 이걸 자꾸 이렇게 예. 깎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깎으면 내일, 모레 돼야 이제 그걸 그릴 수 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작품 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와이프하고 합니다. 네. 작가들끼리 결혼 많이 하시나요? 이 작품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시는지. 보시다시피 제게 이제 많이 풍경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여행할 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닌 것은 이제 어떤 다른 그러니까 풍경이 할 수 없는 사실 제 작품이 거의 다 가상의 풍경이거든요. 뭘 보고 그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 풍경을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론적인 것을 생각을 할 때는 술을 먹고 네. 집사람하고 술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렇게 풀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렇게 많이 전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느 나라에 전시를? 미국하고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벨기에, 한국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게 다른 작품하고 틀려가지고 운반이 상당히 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해외 같은 무게가 데는. 뭐 해보니까요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이제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건데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배로 가면은 별 가격의 차이가 없고요. 예. 비행기로 가면은 이제 많이 무게가 차이가 나가니까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무게가 많이 나서 어려워. 전부는 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것도 보험을 받아주나요? 네.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그럼 가격은 본인이 매겨가지고 보험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럼 제 보험회사가 어떻게 그거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커버를 해주죠? 아니 그러니까 제 작품이 뭐 이게 뭐 1,2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건 1,2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나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파손이 됐을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죠. 아 그렇습니까? 자동차도 1일 자동차 보험도 2일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소리 나는데요. 우리나라 거하고 중국계 좀 질이 달라요. 보통 그 공산품은 중국계 나쁘겠지만은 자연물은 중국에 되나요? 우리나라 게 더 부드럽고 약해요. 비석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이제 잘 파져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 돌은 강도가 더 세요. 그러니까 저는 강도가 더 센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섬세하게 깎았는데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이 옷을 실제로 하다 보면 부러지고 이런 경우가 많겠는데요? 작업하다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수입 작품 중에서도 좋고 아니면 뭐 공식적 여러 예술품들 중에 좋은 작품이라? 제가 이제까지 요만큼 미술을 하면서 봤던 제가 직접 봤던 작품 중에 그 뉴욕의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 갔을 때 본 요만한 고고의 작품이 저는 가장 제 남아 있어요. 왜냐면 역시나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불태웠던 그게 요만한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피카소도 같이 하고 모네도 하고 다 하는데
쉬운 말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자기의 영혼을 담는 작품, 좋은 작품. 있는 건가요? 제목이 없어요. 네. 원래 제목이 없는 겁니까? 있는데 제목은 그러니까 VREW 다 똑같은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뷰예요? 예, 제목? 네, 그러니까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한자는 볼관자를 써서 본다 그러죠. 네. 세상은 모든 게 천차만별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작품의 이름은 뷰다? 네. 특별한 의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작가의 의도로서 어떤 제목을 붙일 수가 있나요? 제가 요 작품에만 유일하게 제목을 붙였어요. 뷰인데. 네, 요 작품 제목은 뭐냐면요. 더 이스트 시 동해. 일본하고 그때 너무 짜증나서요. 독도 동해였더라고요. 요 작품만 사실 이걸 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갖고 이 동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전시도 하고 외국인한테도 팔고 그 했던 건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붙이는 것은 가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팔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이 작품을 또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보면 이렇게 비슷한 작품을 해요. 그러니까 작품이 이렇게 밤에 해가 이렇게 뜨는 뭐 달이 뜨는 하는데 비슷한 작품을 하는 것은 마음에 들 때까지 하거든요. 보통 시험봤더니 한 5개에서 6개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안 해요. 평균 한 5-6개의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다른 거는 비슷비슷해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이쪽에 이게 뭔가 모르지만 대단하거든요.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각도도 다르고 물론 두 개를 이렇게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기법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법인가요? 이쪽에 있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기법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고 싶네요. 그 기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라인더로 이걸 깎는데 방법이 다르죠. 방법이 틀리겠네요. 네. 붙이는 건 아니죠? 잘라서 붙이는 건 네, 아니죠? 다 깎아서. 다 깎아서. 그럼 저렇게 하다가 조금 잘못하면은 정말 부서질 때도 있겠네요. 예, 가끔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쳐다보고. 진짜 멋있어. 이 작품 활동은 그러면 이 돌 작품으로 한 게 얼마나 되셨죠? 기간이? 돌로 작품한 게 한 23년에서 25년 정도 됩니다. 25년 동안 대략적으로 몇 작품이나 하신 거예요? 아유, 세본 적이 없어요. 대충하게 하셨겠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드로잉부터 해서 하면은 뭐 글쎄 한 5-600개 했을까요? 해외에서 전시하는 게 뭐가 좀 틀린가요? 해외에서 전시하면 배우가 더 좋던데요. 네, 배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대우라는 건 누구로부터의 대우? 주최하는 사람. 갤러리가 저한테 대한 작가에 대한 얘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비행기 날려서 거기까지 오라고 그러죠. 예. 나 인바이트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배우다. 초동에 이렇게 전시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 동네 분들 좋겠어요. 여기 동네에서 없으면 이번 시즌의 작품에서는 이게 빛이 보이는데요. 다른 재료로 쓰시나요? 아니신가요? 빛깔이 보이는 것 같아서 빛이 이런 거. 빛이 느껴졌어요. 물에 네. 물에 바리시라는 걸 아니시. 뭐 물처럼 보이는 네, 좀 더 이렇게 입체적이고 또 유동적으로 보여서 노래만. 이렇게 살아있는 네, 느낌이랄까? 교육이 네, 그런 느낌으로.
농도에 따라서. 색 자체도 다른 작품들보다 더 이렇게 튀어나오는 도드라지는 느낌. 네. 밝아서. 지금 두 작품 이게 건물인지 하우스인지 안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간에 빌딩들을 굉장히 교육화되어서 굉장히 촘촘히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저는 이제 작가께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도시의 어떤 다른 상징성을 내포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도시의 모양을 이렇게 건물들이 촘촘하게 있는 걸 표현하시는 그 얘기죠. 내가 질문 좀 더 보충하면은 우리가 아까 뷰라고 하셨는데 이 작품을 보면은 그 뷰를 통해서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느낌으로 마치 제목을 뷰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감독 작가 선생님이 담은 것보다는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럼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우선 이렇게 쓰러진 자체가 이게 뭘까 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뜻이 아니면 주제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왜냐면 우리가 통상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아름다움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예술의 어떤 창조의 세계 속에 있는 같은 거 본다거나 이건 사실적인 것하고 아니면 구상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하고 그냥 조금 특별하다. 예. 제가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난 모르지만 정말 모르는 아니지만 예. 그 작가 선생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커치를 가지고 들었는데 저는 산이나 물을 좋아 개인적으로 하지만 도시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 작품은 위에서 하늘에서 본 네. 그런 시점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높이가 다 같다. 네, 높은 빌딩이나 낮은 빌딩이나 비행기 타고 보면 다 똑같더라는 거죠. 네, 어떤 평등한 인간들이 사는 그런 도시로 제가 만드는 거죠. 네. 그 질문이 이어서요. 이제 이 그림을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뷰니까 이거 보고 그냥 즐겨라.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 작품을 보고 뭐 어떻게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혹시 그런 어떤 보고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대부분들이 예. 그러시더라고요. 제 작품을 보고 이게 돌이야?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돌로 이걸 어떻게 했어? 작가가 이렇게 만든 것을 이렇게 처음 느끼는 것은 이런 물질이라는 것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림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돌을 깎고 그리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그 안에 있는 그냥 아름다운 바다든 아름다운 도시든 산이든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하지만은 이 작가가 힘들게 이걸 깎아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산이나 바다나 도시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